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임상심리 전문가 박윤정입니다. 자, 이 강 주제는요, 부모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 소통 육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요, 아들이나 며느리 또는 자신의 딸 사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자녀와 며느리 사위이긴 하지만 이제 이 손자녀가 생기고 나서는 또 다른 관계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내 자녀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겐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사실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라떼 시절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육아에서도 이런 세대 차이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라떼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와 같이 기존에 알고 있는 육아 상식과 정보들을 얘기할 때요. 자녀들 되게 답답해 하시고요. 막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 조부모님들이 뭐 자신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 부모 자녀 갈등이 심했다.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의 바로 자녀, 그러니까 딸아들하고 갈등이 심했을 경우에 더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부모님들 제가 이 강의 듣고 있지만 내가 예전에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양육을 했던가, 그다음에 우리 집안의 양육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고 좋았던 건 뭐고 안 좋았던 건 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통 육아라고 정해본 거는요, 그 손자녀를 키우는 내 자녀, 그러니까 손자녀의 엄마, 아빠, 내 자녀와 조부모님들, 이 관계에서부터의 어떤 마음 응어리부터 사실은 좀 없애야 되고요. 거기서 나온 어떤 상처들도 이참에 좀 많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소통 육아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전 시대에 비해서요, 요즘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너무나 세상이 새로워졌어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점을 의미하는가, 뭐 다양한 이론가들이 말씀하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치 컴퓨터 있잖아요. IT, 컴퓨터 세상과 인공지능 이런 개념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과 인간이 하나 된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획일화된 일의 분야들이 상당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창의적이고 새로운 영역들이 속속들이 이제 나오게 마련인데요. 이때 우리 손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4차 산업, 이제 5차 산업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효율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기계가 많이 대체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부모님들이 알고 계셨던 좋은 직업들 있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직업들도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기계와의 만남, 인공지능과의 만남 이런 것들로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사실 진짜 육아 장면도 색깔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직업이 생기는 게 신생 직업 수가 막 100여 개가 넘는다 할 정도로 하버드대 같은 경우도요. 어떤 학과가 옛날엔 컴퓨터공학과 이랬는데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가 막 80개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회 흐름이 변하면 당연히 가정의 흐름도 변하고, 그런 가정이 변하면 우리 이제 부모와의 관계 또는 아이의 어떤 교육 환경 모두 이제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암기식 교육 이런 거 있죠? 다 사라집니다. 챗 GPT 나오잖아요. 다 가르쳐주죠. 토론식 교육이라던가 창의성을 요하는 직업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이런 어떤 이전에 했던 어떤 획일화되고 뭔가 빨리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보다는 획일화된 건 사라지고 다양하고 좋은 뭔가 더 나은, 그리고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퀄리티 높은 그런 교육적 접근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부모님들이 항원 육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요, 이런 새로운 흐름, 양육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요,
이러한 변화에도요, 동일하게 강조하는 교육은 여전히 있죠. 옛날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가정 내 인성교육이라던가 예절교육이 그건데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조부모님들의 밑에 자녀들이 엄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공경하거나 식사 예절이라던가 기본적으로 그 손자녀가 해야 되는 인성교육 면에서 강조해야 될 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가정 내에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존의 어떤 부모 세대도 조부모님 세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또 조부모님 세대도 기존의 지금 이제 자녀 부모 세대 있죠. 그 세대의 흐름에 대해서 솔직하고 좀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을 열어서 함께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대 변화가 조금 인지되셨으면 손자녀에 대한 양육에 있어서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서로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해 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는 기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간단한 팁은 한쪽에서 얘기할 때 말을 절대 끊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이 답답해서 얘기할 때요. 이제 그 얘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녀 부모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그 메모지를 줘서 거기다가 적어 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부모님들 얘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자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청하는 기법을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갈등이 더 길어지지 않게 경청하는 방법은 중간에 상당히 쿠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런 충돌들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 이제 집에서 좀 이제 한번 이제 노력하면서 서로 한번 소통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소통 육아에 중요한 거 있죠. 교육 수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손자녀들이 부모 자녀에서는 학원을 막 보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조부모님들은 다 필요 없다. 그런 것들 내 말 들어라. 이런 식으로 교육 가지고 소통이 이렇게 딱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은요, 취미라던가 노는 거 이런 것도 학원에 가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놀이터에 조부모님들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 키워보면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놀게 하고 싶은데 우리 애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노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학원이라는 개념이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물론 공부에 집중하는 학원도 많지만 상당히 세분화됐다고 했잖아요. 학원들도 되게 취미, 재밌는 학원들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원 보내는 거, 은미체라든가 이런 거 보내는 거는 조부모님들이 그냥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부모 이제 세대와 이제 조부모 세대가 함께 왜 이걸 보내는지,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부모 세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손자녀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들을 자기가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혹시 친구 관계에서 혹시나 어울리지 못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 친구들 그룹에서 좀 더 집중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예전에 있었던 생각 말고도 좀 집중을 해주시면 부모, 자녀 세대가 조금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양육 정보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앞서 키웠던 어떤 이런 조부모님들의 경험도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세대에 바뀌는 것도 좀 인정해 주시면서 서로 네 말이 맞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시는 육아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요, 손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이름이 영희면 야, 영희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요, 호칭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꿔 부른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영희야 이러지 말고, 이제 손자녀 이름이 영진이면 영진이 엄마 이리 와봐라, 이렇게 이제 너는 이 손자녀의 엄마이다라는 거를 이제 존중해 주시면서, 그리고 호칭을 부를 때요, 신경질적으로 부르기보다는 상당히
따뜻한 어떤 부드러운 어떤 그런 태도를 담아서 부르시면은 훨씬 처음에부터가 소통이 이미 나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친절하게 다가오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으로는요, 서로 원하는 육아 방향이나 철학에 대해서 좀 기록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코칭 할 때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가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아 철학이나 규칙은 뭡니까? 이러면 이제 이렇게 뻥 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마치 이런 거죠.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긴 한데 뭘 향해 달려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조부모님들이나 이 부모들이 그냥 뭐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행복하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는 당연한 목표지만 뭔가 우리 집만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철학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손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해도 되게 좋은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걸 뭘 하냐 부끄럽게 그런 거는 사실 뭐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도요. 이렇게 적어서 좀 예쁜 글씨로 적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이제 뭐 붙여놓는다던가 아니면 각자의 메모장에 해놓으시면 내가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뭔가를 향해서 갔더라? 이럴 때 뭐 부부끼리 대화할 때도 좋고 엄마랑 딸이 대화할 때도 좋고요.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은 이제 갈등 발생했을 때 막말하지 않기, 뭐 존댓말도 쓰면 좋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해 봤더니요. 갈등의 횟수가 많았던 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많아도 돼요, 사실. 근데 막말이라던가 상처 주는 말의 컨텐츠, 주제, 내용 또는 어떤 일정 어떤 언어 있죠. 이런 상처 주는 말로 한 번 싸워도요,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근데 뭐 30번 싸웠는데도 그냥 예를 들면 소리 지르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이제 내담자분들이나 조부모님들이나 뭐 부모들이 오면은 화가 났으니까 그 정도는 소리칠 수 있겠지. 근데 아주 그냥 서로를 잘 알잖아요. 어머님과 딸, 뭐 어머님과 아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하니까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처 주는 말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 말하면은 제가 상처받겠지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말이라는 뭐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부모님들 이 얘기 들으시면 우리 딸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상처받았더라 이런 기억이 조금 떠오를 수 있는데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특히나 손자녀 보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막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딸이 손자녀 이제 조부모님 딸이 두고두고 기억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리미리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조심하시면서 항원 육아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부모님들과 자신의 딸, 자녀 부부 세대에서의 어떤 소통, 어떤 게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